최근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신냉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오늘은 이 도발적인 주장이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세계 힘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미중 경쟁을 신냉전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경쟁의 판 자체를 스스로 엎어버리고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오늘 살펴볼 보고서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밀어붙였던 대중국 억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이제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약간의 전략 수정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방향 전환이에요. 어떻게든 중국의 부상을 막아보려던 공격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우리, 즉 미국 내부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린 이 압도적인 제조업 격차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배터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석유를 쥐고 세계를 흔들었던 오펙보다도 미래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이 훨씬 더 막강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탈 전기차, 우리가 쓸 스마트폰의 심장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보여주는 건데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은 친환경 기술 인프라를 까는 속도가 말 그대로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빠릅니다. 스케일 자체가 그냥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미국식 스케일과 완전히 새로운 중국식 스케일의 대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0여 년 만에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의 사람들이 중국의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들을 먹여 살릴 인프라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죠. 자, 이렇게 거대한 현실 앞에서 미국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공격에서 방어로의 전환입니다. 이걸 현실적 고립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부릅니다.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밖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미국 국내의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는 게 중국을 압박해서 굴복시키려는 공격용 무기였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성벽을 쌓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보고서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거대한 수용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평화로운 합의나 타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국의 압도적인 힘을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꿀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이 경쟁을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좀 불안한 긴장 완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당연히 투자자들에게도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이길까에 베팅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국의 제조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미국이 이길까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모든 분석은 이 경제적 현실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대만 문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거대한 수용의 시대는 정말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